지금 오늘이 이제 예.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계룡대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전무 붙들어 글! 충성!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 또 세계를 주도하는 K방산전력, 미래 첨단 군사 장비를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차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룡대 대연병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재병 지휘관이 대통령께 대해 받들어 총 구령과 함께 군악대 연주 그리고 예포 21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계룡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장병 990여 명과 10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4,400여 명의 참관인과 내외빈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에 따르면 기념식은 국군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과 국군을 잇는 국민 대표 7인 또 모범 장병, 군 지휘부들의 동반 입장으로 시작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례, 열병, 훈장 및 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 역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열병식 등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제청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이어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오늘 건군 부르겠으며 77주년을 맞아서 10월 1일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해서 지정석에 위치한 후에 우리 국군 장병들로부터 경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예포 21발이 발사됐으며 이제 애국가 제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예, 건군 일도 77주년 묵념. 국군의 날 행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룡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애국가 제창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각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시각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국군의 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지금 이제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애국가 제창도 있었고 지금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한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국군의 날은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먼저 이제 창설된 것은 육군이 창설이 됐고요. 육군하고 해군하고 같이 창설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공군이 창설이 되고 또 해병대가 창설되고 그러다가 사실상 1948년도 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7주년인데 국군의 날은 이제 언제 이제 통합이 됐냐면 1956년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육군은 1948년도 12월 15일 해군하고 같이 창설이 됐고 공군은 1949년도 10월 1일 날 해병대는 1949년도 4월 15일 날 이게 각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56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10월 1일 했는데 그러면은 왜 10월 1일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서로 다 다른데 그래서 그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10월 1일 날 육군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195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정해졌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국군의 날 행사, 77주년의 국군의 날 행사가 지금 이 시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주제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민과 함께하는 이제 그 선진 강군은 지금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내세운 그 하나의 캐치플레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도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런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선진 강군을 주제로 해서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열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차에 이재명 대통령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탑승한 상태고요. 2호차에 이어서 합참의장, 또 육군 참모총장, 3호차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들이 줄지어 이으면서 이제 열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사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축 무기 체계라던가요. 좀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의 국군의 날은 굉장히 이제 축소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가 통상 보면 5년 단위의 국군의 날 행사는 굉장히 이제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77주년이니까 그러니까 80주년 행사는 이제 크게 하겠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사열만 저걸 이제 그 열병이라고 하는데 저런 열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열병식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단상에 이제 오르시면 각 부대들 전시대에 있는 무기 체계들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틀어서 이제 열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행진까지 하면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룡대 연병장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계룡대에서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계룡대 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계룡대 연병장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넓은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스팔트로 다 돼 있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부대들을 다 열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이렇게 한번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삼축 체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의 그 방산 무기 수출하고 있는 그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일행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부대들의 그 격려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격려로서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 부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저게 이제 부대를 지나가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축 체계라고 그러면은 킬체인도 있고 KAMD도 있고 KMPR도 있고, 그래서 이런 30K에 대한 무기 체계들이 전시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무5가 이렇게 처음으로 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해무5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킬체인과 KAMD에 포함되는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아마 저기에 전시되어서 사회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우리의 방산 수출품 그러면은 K9 뭐 자주포, 이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자주포잖아요. 예. 그리고 K2 전차, 그리고 FA-50이라고 하는 항공기, 아마 FA-50은 나중에 공중 분열식 할 때 등장을 할 거고요. 지금 저기는 지금 지상에는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천궁2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요격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방산 무기의 수출품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미래형 전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은 다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소총 사격 드론이라든지 폭발물을 제거하는 로봇이라든지 하는 그런 미래 전력들이 전부 다 저기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차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30K라고 하는 이런 그 킬체인, KMD, KMPL과 관련된 무기 체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방산 무기 체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무인 체계를 포함한 그런 그 미래형 전력 체계, 그걸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공중 분열이 있거든요. 그 공중 분열에는 이제 헬기를 포함해서 전투기, 다양한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 정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중 분열에 등장할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차에 탑승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해군 해병대라던가 뭐 해병대 등의 이제 사열을 하고, 이제는 장비 부대에 대한 사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이제 틀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기에 대한, 그다음에 방산 수출품, 그다음에 미래 전력에 대한 이제 각각의 장비 부대 이제 사열이 있겠고요. 저희도 그 모습들을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도보부대 사열을 마치고 이제 장비 부대로 이동해서 그 현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으로 도보부대가 있었고요.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우측으로 저희들의 이제 최첨단 무기 체계들, 삼축 체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앞서 천궁에 대해서, 현무5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지금 멀리 잠시 보인 것 같은데, 장거리 지대공 LSA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격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패트리터 30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천궁2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40에서 고도 40에서 150km에서 오는 사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 30하고 천궁2인데 패트리어트 30 같은 경우에는 한 10km에서 40km 거기에 이제 요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천궁2 같은 경우는 10에서 20km 정도 되는데 L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에서 50, 40에서 60km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이 한국을 향해서 날아오게 되면 다층적으로 그러니까 사드부터 시작해서 LCM,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천궁2 이런 식으로 해서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CM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양산을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께서 사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미래전력 제대에 대한 사열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말씀하신 뭐 다족 보행 로봇도 살짝 보인 것 같습니다. 예, 다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보였죠. 작년에도 보였고 우리가 이제 저 다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경호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다족 보행 로봇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군 겸용 기술이 적용된 그런 것이 바로 다족 보행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다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결국 정찰할 때 사용하고 그 위에 바로 이제 총 같은 것을 이제 거치를 시켜가지고 목표물을 잡으면은 그 목표물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고 저 다족 보행 로봇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저게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다족 보행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저희가 매해 뭐 국군의 날 기념식도 그렇고요, 뭐 행사 또 제대 병력들 또 새롭게 공개되는 무기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현대전의 전쟁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 설명해 주시는 뭐 미래 전략 그런 자산들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 앞으로 좀 저희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랄까요? 무기 체계만 놓고 봐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미래형 미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군데의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아랍 국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하마스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재래식 무기 체계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해서 제1차 이 드론 전쟁 또는 제1차 무인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완전히 등장해서 그게 이제 활약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형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무인기만 가지고 그럼 전쟁이 되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무인, 그러니까 man and unman 그리고 이것이 팀을 이룬다고 그래서 멈티라고 얘기해요. man 할 때 M자, 그다음 unman 할 때 UM 그 두 개를 합한 팀. 그래서 이걸 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티가 핵심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투기 한 대에 무인 전투기 서너 대 이렇게 들어가면 무인 전투기는 미끼 역할을 하고 무인 전투기는 자폭 역할을 하는데 그 주 이제 사람이 탄 전투기는 이걸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상함 같은 경우에도 유인 수상함 한 척 그리고 무인 수상함 서너 척 해가지고 무인 수상함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멈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티라고 하는 것이 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쟁의 하나의 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국방 전 분야에서 AI에 대한 활용도, 무인기에 대한 활용도, 그 중요성 계속해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병을 마친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국군의 날 유공자 또 부대에 대한 정부 포상행 수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유공자 그리고 부대에 대한 정보 포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지금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이 앞서서 이제 중국에서도 열병식을 상당히 크게 했었고 네, 네.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현대식,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거기서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발간하는 그 보고서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뺀 거예요. 예, 예. 핵 전력을 빼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런 무기 체계 또는 이제 여기에 뭐 국방비 그다음에 이제 뭐 지도력 이게 이제 측정하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 항목들을 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글로벌 파워 면에서 보면은 한 5위 정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래식 군사력이 5위 정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예. 그쪽에 이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도로 치더라도 네. 어찌됐든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세계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5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사열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열병을 해서 각 그 부대들도 지나가고 여기 이제 사열대 있으면은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씩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찌됐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정도는 재래식 무기 체계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방산업체들이 또 노력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노력의 결실들이 결국은 방산 수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유공자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포장 및 훈장을 수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각각 주는 의미도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이제 부대에 대한 포장 등도 수여가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주는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저렇게 개인 그 훈장을 받는 사람, 보고 훈장하고 포장을 받는 사람이 아마 4명이고요. 예. 그 부대는 지금 저기 이제 수치를 달아주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저 부대가 아마 4개 부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육사단, 해군 잠수함사령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이렇게 받게 될 텐데 예. 개인이 받는 것은 이제 저기 대표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만 그러면 국군의 날 4명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받지만 대표적으로 저 4사람이 받는다는 거고요. 대신에 부대 표창 4개 받는 거는 저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저 부대 표창을 받는 저 부대는 뭐 사실상 난리가 나요. 뭐 뭐라고 할까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이제 그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자부심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부대원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대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다 이제 검열단이 나가서 검열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공이 큰 그 부대에 대해서 적을 주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대장뿐만 아니라 그 부대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인이 받는 이제 훈장이나 포장 이런 것들도 뭐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군에 대해서 헌신한 것을 보상받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한 거죠. 저 훈장을 모두가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군대 생활 다 하고 전역을 해도 다 받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께서 곧 기념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왜냐하면 이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념사를 함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열중시요.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참모 열중 슛.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 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 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 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 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들이 떠나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 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 혁신 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 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 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 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내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대 차렷! 예,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내놨습니다. 사실 정부는 뭐 오늘도 그렇고요. 그동안 이제 줄곧 자주국방에 대한 이제 필요성과 강조를 해왔는데 오늘 저 기념사 자리에서 이제 세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아주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위한 의지를 잘 밝히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한 굳건한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전작권을 회복함으로써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자주국방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주국방 계속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국방 예산을 갖다가 무려 이제 8.2%를 더 올려서 AI, 드론, 로봇 이런 데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위산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방위산업 적극 육성하는데 이게 K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에도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국방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자주국방의 주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장병들의 그런 사기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기를 함량시키겠다. 그래서 복무 여건이나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한 그런 핵심 세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는 어쨌든 안보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당장 마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연관해서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마트 정예 강군을 그러면 왜 이제 강조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군의 병력 숫자가 과거에 68만까지 갔다가 60만에서 45만 그리고 이제 2030년 되면은 그 정도 이제 떨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아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 20년 후에 군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구의 그 급격한 감소, 그것이 결국은 병력 자원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해전술식의 그런 병력만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절하게 병력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병력을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병 복무 기간이 좀 짧은데 그걸 좀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을 갖거나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첨단 전력으로 이걸 보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강군을 이렇게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 강군의 핵심이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an and unman 이것이 팀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멈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병력이 장병이는 소수 그리고 무인이 다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전쟁을 수행을 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스마트 강군의 바로 그 주 핵심이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